하죠. 이 한문이라서 좀 쉽지가 않은데요. 천천히 제가 해석을 할 테니까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따라서 중리왈, 이것은요 공자왈이라는 뜻입니다. 공자의 자가 중리입니다. 중자는 두 번째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니자는 공자가 니구산이라는 데서 어머니가 기도해서 태어나서 자에다가 니자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니구산 공구자, 그 언덕구자인데요. 언덕구자. 그래서 공자 이름이 언덕구자입니다. 그래서 중리를 자로 씁니다. 그래서 중리가 말하기를 군자는 중용하고 소인은 반중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중용이라는 게 뭔가? 이거는 다음 5강 때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중용으로 사는 사람은 군자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인이다. 이제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오늘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공자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회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군자는 회덕. 군자는 회자는 그리워할 회자죠. 덕을 그리워한다. 소인은 회토라. 소인은 땅을 그리워한다. 땅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군자와 소인은 욕심을 쫓아가는 건 소인이고요. 본심을 쫓아가는 것은 군자입니다. 덕이란 글자는 옛날은 고들 직자의 맘심자가 덕인데요. 예컨대 이 글자가 원래 덕이라는 뜻입니다. 곧게 나온 마음이죠. 그러니까 욕심은 이렇게 왜곡돼서 옆으로 휘어진 마음인데 본래 마음은 곧게 내려오죠. 그 곧게 내려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죠. 군자는 덕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소인은 땅을 좋아한다. 왜 땅을 좋아할까요? 땅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좋아하나요? 땅이 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인은 돈을 좋아한다. 돈은 필요하니까요. 좋은 건 돈도 좋긴 하지만 주로 돈을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로. 예. 덕은 뒷전이 되는 거죠. 군자는 회형. 군자는 벌 받는 거 좋아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군자는 왜 벌 받는 걸 좋아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죠. 군자도 죄를 짓습니까? 예, 물론 짓죠. 여기 군자가 여러분 계셔도 운전을 하면서 법을 안 어긴 분 계십니까? 저도 수시로 어차하면 벌써 속도 위반, 그렇죠? 언제 했는지. 예. 아차하면 신호 위반, 자기도 모르게 수시로 위법을 하죠. 그런데 잡혔을 때, 요새는 잘 안 잡히는데 이제 찍히는 거죠, 요새는. 옛날에는 잡혔다고요. 잡혔을 때 군자는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범칙금, 고지서를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하면 군자는 내 개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고 모두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덕이죠. 근데 모두가 잘 살려면 질서 있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위법한 사람이 처벌받아야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몸이 위법을 했다. 처벌받아야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논어 읽기 전에는 저도 신호 위반하면 이제 봐달라 소리를 하는 거죠. 왜? 벌써 몇만 원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몇만 원 손해 봤죠. 또 벌점도 있고 봐달라 소리를 하게 되는데 논어 읽고부터 그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범칙금 딱지를 받고 싶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위법을 했을 때 받고 싶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아직도 군자가 덜 됐다. 그렇죠?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소인은 손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소인은 회해.
혜택받기를 좋아한다. 혜택받는 걸 그리워한다. 욕심 때문에 내가 얼마가 손해인데 말이죠. 이게 군자와 소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가르치느냐? 소인의 길로 가지 마라. 그렇죠? 빨리 군자의 방향으로 돌아오라. 그 신호죠. 그 다음 문장에 공자 말씀하셨다. 군자는 유어의, 군자는 유어의, 의로움에 밝다. 의로움을 밝힌다. 소인은 유어리, 이익을 밝힌다. 우리나라 사람은 본질적으로 군자입니다. 의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리, 그렇죠? 그게, 누군가가 갑자기 의리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우리의 유전자 속에 그 의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행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말 하면 그게 뜨질 않습니다. 그런 말이. 의리 좋아하는 게. 이상해 보이잖아요. 의리 자기가 한다는 이상. 예. 그렇죠. 그러나 숨어 있습니다. 의리 좋아하는 마음이요.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도. 그래서 옛날에 중국인들이 우리를 군자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자들이 사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도 돈을 좋아하지만 조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누가 돈 가지라고 주면 대개 다 거의 다 화를 냅니다. 안 보이는데 넣어줘야지. 그렇죠. 책 속에 뭐 이런데. 그렇죠. 노골적으로 주면 무시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좋아하진 못하죠.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당당히 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익을 좋아하는 소인하고는 다른데 왜 이익을 돈을 왜 좋아할까?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 인내천 사상처럼 다 하늘입니다. 남자는 다 왕자고 여자는 다 공주기 때문에 대접받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요. 어디 가서 무시하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런 정서가 있는데요. 착각을 일으킨다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돈 자체가 좋은 겁니다. 소인인 경우는요. 한 줄 건너뛰고 읽어보면 공자 말씀하셨다. 이 문장은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읽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인데요. 군자는 성인지미, 다른 사람들의 이는 이게 사람이기도 하고 남이기도 합니다. 남들의 미, 아름다운 것, 좋은 점, 그것을 이루어준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점을 보면 칭찬하고, 또 불성인지 악, 다른 사람들의 나쁜 점은 숨기는 겁니다. 군자는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마치 어머니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이 좋은 점은 막 칭찬하고 다니지만 나쁜 점은 숨기잖아요. 그 마음이 군자입니다. 소인은 반시라, 이것과 반대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 현장에 가도 그렇고요. 일반 사람도 그렇고 약간만 실수하면 금방 소문이 나고요. 인터넷에 막 떠돌기도 하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소인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랄하게 다른 사람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 문장을 한번 읽혀줬으면, 당신은 군자입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그렇죠. 우리가 좀 새겨 들어봐야 할 그런 구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건너뛰고요. 군자, 자왈. 군자는 상달, 군자는 위로 통달한다. 소인은 하달, 아래로 도달한다. 이 아래가 악마의 장소고요. 위는 천사의 자리죠. 군자는 천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소인은 악마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 문장은 자왈. 군자는 구적이. 이거는 이제 해석할 문법적인 거는 건너뛰고요. 자기에게서 원인을 구한다. 군자는요.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구한다. 남에게서 원인을 구하는 건 연이고,
자기에게서 원인을 구하는 것은 인입니다. 그래서 인을 해결해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거지 연만 따지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수성가한 분이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평생을 살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이 딱 두 가지로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기 탓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남의 탓으로 하더라. 그분은 경험담인데 바로 여기서 군자 구적이 소인 구저인,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성공하고 소인은 실패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자와 교양인의 차이, 오늘날은 교양인을 강조하는데요. 교양인의 의미가 뭔가? 욕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교양인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판단은 말이죠. 속에 있는 마음은 다 욕심이니까 다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마음이 그대로 노출되면 절제가 안 된 마음이죠. 근데 부모가 돌아가셨다. 속에 있는 마음은 슬프죠. 그대로 노출되면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뭐 뒹굴고 울고 이러겠죠. 절제 안 됐죠. 야만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절제하고 몸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딱 가다듬어서 눈물도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문상객한테 깨끗이 문상을 받고 위로를 받고, 우리 부모님은 여차여차 돌아가셨습니다. 깔끔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형제가 30년 만에 만났다. 우리 같으면 그냥 막 끌어안고 울고 뭐 응응 이러는데요. 절제된 사람이 아니죠. 교양인이 아니죠. 그래서 딱 절제를 하고 악수하면서 그간 잘 있었지? 딱 이렇게. 예. 그게 교양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절제력이, 이제 눈물은 더 약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 눈물 줄줄 흘리면 절제력이 없는 거죠. 안 보이게 망을 칩니다. 눈물 안 보이게. 그게 교양인이죠. 그런 사람들이 보면 한국인은 몹시 야만인이죠. 예. 뭐 가족이 죽으면 난리가 나고 말이죠. 전혀 절제되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 교양인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욕심을 절제하는 거니까요. 아무리 교양인도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용의 가르침에 의하면 본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본래 마음을 그대로 노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겉마음 속마음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속에 있는 슬픈 마음을 절제해가지고 슬프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양인이란요,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자의 개념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대개 군자와 교양인 이렇게 변주는데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교양인은 자기가 훌륭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비정상이면서요. 공자는 그런 사람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원이라고 합니다. 논의에 향원이라는데요. 향은 시골이라는 뜻이고 원은 점잔 빼고 있는 사람. 나는 점잖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진리를 향할 여유가 없는 거죠. 내가 점잖고 내가 훌륭한데 뭐 내가 뭐하러, 부족한 게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기회가 와도 구제가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문제가 많아, 내가 잘못이야, 이런 사람이라야 구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강조하는 교양인은 까딱하면 향원으로 빠지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문화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면요, 결국은 불행한 소인으로 끝나고 맙니다. 뻐꾸기 새끼를 키우는 뱁새 신세로 한평생 마치게 됩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군자의 길로 돌아서야죠. 그 길을 중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군자로 가는 길, 군자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명조식 선생은요, 그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칼을 여기 차고 다녔습니다. 문득문득 욕심이 이렇게 머리를 내밀죠. 그때 칼로 머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생각하죠. 하나만. 그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짐승처럼 한평생을 보낼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그 자기 반성이 철저해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